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자들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30살이 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0 되기 전까지는 좀 즐기자. 나를 위해서 플렉스를 하고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여행도 다녀보고 많은 추억을 쌓고 30살이 넘어도 그때 가서 결혼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위에 언니들을 봐도 뭐 그렇게 해도 시집을 가니까 자기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오판을 한 건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저번에 그때 올렸던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냐고 하면 여성분들 중에 원래는 본인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퐁퐁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거를 숨기는 경우도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된 사연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엄청 그때 인터넷에서도 유명했었고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실렸던 그 사연입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딩크 선언을 했어. 제목이고요.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맞벌이 하다가 아버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넘길 사람도 없고 해서 회사 간두고 내가 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 나 간두고 와이프도 일이 힘들다고 자꾸 그래서 그냥 간두라고 했어. 전업하는 거 불만 없음. 잘하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은 이제 아기를 가져도 되겠다 싶기도 했고 맞벌이 하던 2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더 여유롭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딩크 얘기를 하네? 그냥 해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엄청 진지해. 결혼 전에는 당연히 아니었고 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중. 딩크 얘기했음 애초에 우리 결혼도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분이 딩크의 의미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딩크라는 게 더블 인컴 노 키즈잖아요. 근데 전업주부잖아요, 와이프가.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실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거 관련된 사연들을 많이 보다 보면 원래부터 아기를 가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없었던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가지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숨기고 이제 결혼하는 거죠. 일종의 스탑 널커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미리 학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가질 수 없는 경우도 그렇고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 이거를 어느 정도 미리 뭐 녹음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혼 소송에서도 남자가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서장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갑자기 아내가 딩크 선언을 하고 외국 떠나고파라는 그런 영상도 있었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가 딩크 선언하고 싶어요. 이건 여성분이 올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2년, 신혼 즐기다 아이 갖자 싶어서 열심히 놀았네요. 뭐 뒤에는 뭐 결국은 제목처럼 딩크를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케이스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20대 경우에는 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30살이 넘고 이제 30 중반이 넘어가면 자연 임신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아이를 하더라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왕이면 20대 여성을 만나고 20대 여성을 못 만나면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리스크.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혼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애시당초 남자가 딩크를 생각한 거면 관계없지만 대부분 그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면서 이제 비자발적 딩크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한 살이라도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들 여자 주인공 나이가 올라가고
노처녀들도 많이 나오고 돌싱남도 나오고 그런 것도 신기합니다. 최근에 나는 솔로다? 거기도 보니까 이제 돌싱 특집이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좀 많이 나오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상대 남자 배우는 귀신같이 연하 꽃미남. 이것도 시대 반영하는 듯 아주 미디어에서 여자들을 40이 넘어서 정말 지읒될 때까지 허영심만 심어줄 예정인 것 같다. 크크크 하셨어요.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시 두리안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최명기 씨가 나오나 봐요. 제가 최명기 씨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60 넘지 않았나요? 김한기 씨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드라마 내용이 최명기 씨가 성형으로 해춘을 했고 30살 연하와 동침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인가 봐요. 지금 8월 7일 기사예요. 그럼 어제죠. 어제 나왔던 건데 아무리 여성분들이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는 나가도 없이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최명기 씨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더군다나 30살 어린 연하와 동침과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됐다? 아 진짜 대한민국의 K드라마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아무래도 몰라요. 너무 세게 이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신고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자마자 지금 바로 노딱 붙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언어는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B 르노라고 했을 건데 요즘 노딱이 너무 많이 붙네요.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골드미스. 이분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셨어요. 골드는 어차피 골드고 미스를 MISS 놓치다죠. 즉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고 하면 한근기를 놓쳐버린 어떻게 보면 골드미스라는 게 능력 있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 여성을 지칭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네요. 골드미스 한근기를 놓친.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니자들이 계속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한 유명한 말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계속 남자 똥차 취급하다가 자기들이 똥차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보면 그래도 여성들의 나이가 한 20 중반? 한 27? 한 28까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30살 넘어서 헤어지고 그 이후에 보통 만나는 남자들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보다는 조금 스펙이 딸려요. 뭐 인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뭐 재산도 그렇고 딸리는 경우가 많다고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거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성분이 쓰신 것 같아.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스쿠터가 왔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킥보드가 왔다. 다음은 내가 업어야 하나? 시읍 비읍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똥차 가고 벤츠 온다도 유통기한으로 본다면 한 28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30살 넘은 여성들은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이만 먹어요. 나이가 먹다가 여기 쓰신 분 말씀처럼 스쿠터, 킥보드 본인 스스로 업어야 돼. 아마 이제 본인이 업어야 될 정도면 이제 40 가까이 됐을 때는 본인이 직접 업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성의 나이는 남자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여성분들이 일부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0 안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조금 다소 뭐 한두 개, 몇 개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그게 또 개선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결혼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괜히 30살에서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 생각했다가 잘못되는 케이스 너무 많아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초 직장에서 20년 넘게 있어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초 직장, 간호사, 교사, 스튜디오스 등등 여경, 여군도 포함. 여경, 여군도 포함이에요? 그렇구나. 이분 일단 의견이신데 여자는 무조건 피해라. 100%는 아니어도 99%는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30 넘은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 체크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사실
요초 직장 여자가 아니라도 한국 여자 자체가 이미 리스크가 크지만 그래도 요초 직장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물론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든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썩은 귤 상자론이 적용되는 거죠. 특히 뭐 일반적인 여성들도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주변의 지인들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또 퇴근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초 직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어떤 생각 이런 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같이 썩어가기 때문에 요초 직장에 있는 여성들은 좀 피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 유명한 직업이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유독 악명이 높아요. 그게 저는 괜히 그리 된 게 아니라 이게 요초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진짜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거의 포기한 선짜리가 들어오네요. 37살 딸인데 집 안 해와도 되고 직장 변변치 않아도 되고 종교만 같았으면 좋겠다. 제발 데려가라고. 남자면 된다고. 크크크 하셨어요. 아마 종교가 같으시다 보니까 아마 선짜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37살 딸이다. 오히려 남자한테 집 안 해와도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집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 결혼제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철학적인 것 같아. 그리스가 사실 철학이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집 쪽에서 집을 해오고 그 대신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업주부도 힘들죠. 애를 키우는 거 힘들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면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훨씬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서로 위치를 바꾸자고 하면 거부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역시 프리젝스 자유연애는 결혼 시스템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은 생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럽에서 이미 이걸 거쳤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1970년, 80년을 거치면서 이런 자유연애가 보편화되었고 유럽의 남자들이 이제 결혼제도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하지만 자유연애는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결혼 문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0년대 한 후반부터 갑자기 혼외 출산하고 동거가 급증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럽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5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 유럽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식 모델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혼인이 감소하고 또 혼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이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누군가는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어떤 분 말씀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제 걸 본다고 하는데 원래 그분이 대통령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실상 공론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뭐 100분 토론 같은 걸 하든지 해가지고 좀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요 정말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